한국은 미쳤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서울 여행에서 단순히 좋았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외출을 피하고 낯선 도시는 긴장부터 하게 되는데 서울은 그런 기준을 아주 자연스럽게 무너뜨렸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우리는 그냥 비를 피할 생각으로 미술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공간, 집중되는 분위기, 그리고 눈앞에 있는 작품 하나하나가 사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한참을 서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관광지를 소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감각을 멈추게 만드는 도시라는 것을요. 이동을 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카드 하나로 지하철을 타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동인데 서울에서는 오히려 이동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충전도 쉽고 시스템은 도시 곳곳에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도시가 여행자를 배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던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러 들어갔고 처음에는 간단히 둘러보려던 계획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샀다는 것이 아니라 구매 과정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할인과 사은품이 붙고 세금 환급까지 이어지는 구조였는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양말 한 켤레를 서비스로 받았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좋게 만들려는 태도,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이 도시를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공간과 조용한 길, 그리고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계속 상상하게 됐습니다. 이 길을 수백 년 전 사람들도 걸었겠구나.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그 순간 그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간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명을 몰라도 아름답고 알면 더 깊어지는 구조, 그것이 한국 문화의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에도 한국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입고도 춥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웃겼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씨보다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이후 분수가 있는 다리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아 쉬고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며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이 도시는 공간을 단순히 지나가는 곳으로 두지 않고 머무는 장소로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카드를 찍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명확한 시스템, 실제로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다 막히는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중간에 우리는 사람들이 자주 마시던 에너지 음료도 직접 마셔봤습니다. 학생과 직장인 모두가 들고 있는 음료였는데 맛은 익숙하면서도 조금 달랐고 유리병 디자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경험 하나까지도 여행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졌고 3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전시가 층마다 이어지고 있었고 그 모든 공간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이 나라가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이후 우리는 대형 쇼핑몰로 이동했고 더운 날씨에 음료를 사서 직접 섞어 마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음컵에 음료를 붓고 커피를 섞는 단순한 과정이었지만 그 순간조차도 굉장히 재미있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비큐 식당에서는 가격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이 도시는 정보를 알고 움직일수록 더 잘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행 후반에는 군함과 잠수함이 전시된 공간도 방문했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없었고 내부에는 실제 생활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장소까지 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규모가 매우 커서 1시간을 걸어도 절반도 보지 못할 정도였고 다양한 동물과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싸면서 저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단순한 여행자였지만 지금은 이 도시의 흐름을 조금은 이해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미술관에 들어가는 선택, 궁궐을 천천히 걷는 방식, 지하철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리듬, 쇼핑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경험하는 구조, 그리고 일상을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태도까지. 서울은 단순히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바꾸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입니다.